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도 명시됐습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다 보니 파장이 큽니다.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배경과 이에 따른 논란을 박경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이 토지 공개념이란 개념, 헌법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와 학술적 이론이 있는데요. 네. 멀리는 1879년 미국의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혹시 읽어보셨는지? 이름은 들어봤고 읽어보지 못했네요. 네, 저도 이렇게 펼쳐보기만 했던 그 책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땅으로 생긴 이익은 사유하지 말고 공유하자 이런 네. 내용입니다. 물론 현행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현행 헌법의 23조 2항과 122조를 보면 이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와의 관계, 또 국토에 대한 국가 역할이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자는 방침입니다. 네, 왜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이 지난 노태우 정권 때를 보면요, 이 땅값이 한때 27%씩 이렇게 뛰면서 부동산 투기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당시 정권이 그때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업무용이나 개인의 유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토초세법과 600여 제곱미터 이상 땅을 살 때 규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이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자는 이 개발이익 환수제는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는데 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앞서 이 참여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조항이 또 위헌 판결이 났고요. 그렇죠. 결정이 났고요. 네. 이처럼 현행 헌법에도 공개념이 있지만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계속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이번 개헌안에는 한번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자 이런 걸로 보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안전 대책을 여러 가지로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자, 이게 볼 때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모순이라고 하죠. 네. 창과방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냐 아버지냐 이런 문제도 보이는데 이런 모순에 대해서 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말은 이 모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판례와 입법 과정에서 좀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좀 해법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각 당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응도 상반되는데요.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할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참고로 그 대통령 개헌안에 자문 역할을 했던 국민헌법 자문단 이 사이트를 보면 의견 수렴 당시에 개헌 조항에 대한 쟁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에는 여론의 향방이 분명히 갈리는 쟁점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이 개헌 방안은 찬반이 팽팽했던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죠? 네, 청와대는 오늘 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이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대통령 연임과 함께 이 권한은 축소하되 그러나 이제 총리의 인사권은 현행처럼 대통령이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로 개헌안 내용이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면 이제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26일 개헌안을 이제 발의하겠다 이미 그건 밝혔고요. 네. 이제 발의한 이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 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의나 공고가 되면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거치는데 또 국민투표는 또 투표일 18일 전에는 그 사실을 공고를 해야 합니다.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라는 게 현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26일이 이제 마지노선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 통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법적으로도 개헌 정족수는 제적의 3분의 2. 또 만약에 국회가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려고 해도 제적의 과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한 당도 한 당만으로는 개헌을 발의하거나 이 대통령의 그 개헌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또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합종 연행이나 논의를 예측해 볼 수가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